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 올해 85세입니다. 소아기내과 전문의로 60년 동안 수많은 노인분들의 변비를 진료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교과서대로만 처방했습니다. 채소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다시 오시더군요. 더 힘들어 하시면서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인 변비는 젊은 사람 변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채소와 물만으로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장 근육이 약해지고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지고 배변 반사마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기존 방법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6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찾아낸 답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아내도 저 자신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간단합니다. 제가 환자였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늙으면 환자가 됩니다. 그때 느꼈던 막막함, 두려움,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변비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채소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세요. 그래서 열심히 생채소 드시고 찬물 마셨는데 더 막히고 배만 더부룩해졌던 경험 말이죠.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노인 변비의 원리를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2023년 미국 소아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장 연동 운동은 매 10년마다 평균 15%씩 감소합니다. 동시에 직장의 감각도 둔해져서 변이를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수분 보유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장벽이 수분을 잘 붙잡아 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생채소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채소의 거친 섬유질은 이미 약해진 장 근육에게는 과한 자극입니다. 마치 힘없는 할머니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물은 더욱 문제입니다. 장 온도를 떨어뜨려서 그나마 남아있던 연동운동마저 더디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생채소 위주로 드시던 분들이 익힌 채소로 바꾸면 첫 주부터 변화를 느낍니다. 찬물 대신 따뜻한 국물로 바꾸면 더욱 빨라집니다. 왜일까요? 익힌 채소는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장 근육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도 변의 양을 늘려줍니다. 따뜻한 국물은 장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침 식후의 위대장 반사입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대장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반사작용인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음식으로 위를 자극하면 이 반사를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변이 나오거나 갑자기 체중이 빠지거나 밤에 복통이 심하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능성 변비라면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노인 변비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자를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을 본 적 있으신가요?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그 액체 말입니다. 바로 야라핀이라는 성분입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2022년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 야라핀이 장벽을 코팅해서 변의 이동을 돕는다고 합니다. 마치 미끄럼틀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젊을 때는 변비가 없으셨는데
나이 들어서부터 시작되셨나요? 그렇다면 더욱 고구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에는 불용성 섬유질과 수용성 섬유질이 절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변의 양을 늘려주고 수용성 섬유질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딱딱하게 굳은 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찬 고구마보다는 따뜻한 고구마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2024년 연구를 보면 같은 고구마라도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때 소화 흡수율이 30%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 온도가 올라가면서 연동 운동도 활발해지고 야라핀의 윤활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침에 찐 고구마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것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으깨서 죽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따뜻한 상태로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도 탄수화물이니까요. 또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몸에 맞는 양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가 어떻게 변비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이 장에 들어가면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변 자체를 코팅해서 미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즙 분비를 늘려서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2023년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유 한 작은 술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배변 횟수가 평균 2.3배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장벽의 마찰을 줄여서 변이 쉽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혹시 기름진 음식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과도한 기름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좋은 기름, 특히 올리브유는 노인 변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문에 기름을 쳐야 소리 없이 열리는 것처럼 장에도 적절한 윤활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하루에 한 작은술, 그러니까 5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고구마에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넣어서 드시거나 죽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찬 음식에 기름을 넣으면 굳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또 담낭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혈액 응고 방지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와 올리브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뜻함과 리듬이 더해져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받아보셨나요? 이건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따뜻한 액체가 위에 들어가면 위대장 반사가 활성화되면서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였던 아침에 이 반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3년 연구를 보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이나 국물을 마신 그룹이 찬물을 마신 그룹보다 위대장 반사 강도가 40% 더 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식사 후 30분까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물이 좋을까요? 미역국이나 보리차가 특히 좋습니다.
미역국의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보리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로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1분짜리 간단한 루틴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는 누운 채로 시계 방향으로 배를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20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장의 흐름을 따라서 천천히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10초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복부 압력을 높여서 장을 자극하고 동시에 골반 근육을 이완시켜서 배변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 직후 5분에서 10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변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허리나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복부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염증성 장질환이 악화기에 있으시다면 이런 자극적인 동작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 방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 74세 김호철 님이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원장님, 3주째 화장실을 못 가고 있어요. 배는 빵빵하고 밥맛도 없고 온종일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물어보니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생채소 샐러드를 드시고 하루에 물 8잔은 꼭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변비는 더 심해진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의사들은 다 채소 먹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호철님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생야채 주스, 점심에 생채소, 샐러드, 저녁에도 무생채나 배추 겉절이 같은 차가운 채소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물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물만 마시고 계셨고요. 이미 약해진 장근육에게는 너무 과한 자극이었습니다. 호철님, 일주일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찐 고구마 반 개에 올리브유 한 작은술을 뿌려서 드시고 따뜻한 미역국을 함께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분 동안 배 마사지를 하고 식사 후에는 꼭 화장실에 앉아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습니다. 고구마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기름진 것도 먹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3일째부터 배가 슬슬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신기해요. 2주 후 다시 병원에 오신 호철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원장님, 화장실이 덜 두려워요. 예전에는 화장실 가는 게 숙제 같았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호철님은 지금도 이 루틴을 계속 지키고 계십니다. 가끔 연락이 오는데 요즘도 매일 아침 고구마 먹고 배 마사지해요.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호철님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거창한 한방이 아니라 작은 루틴의 누적이 몸의 리듬을 되살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면서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이 방법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제 가족에게도 같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인 저도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가 변비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중반이었는데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1시간씩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안쓰럽더군요. 여보, 아침이 무서워요.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의사답게 교과서적인 처방을 했습니다. 섬유질 보충제도 사다 주고 유산균도 챙겨주고 변비약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해보자고 말이죠. 아내에게 아침마다 고구마 죽을 끓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를 부드럽게 으깨서 죽처럼 만들고 거기에 올리브유 몇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따뜻한 상태로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복부 마사지도 가르쳐 드리고 아침 루틴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고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한 다음 따뜻한 고구마 죽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루틴 말이죠.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군요. 한 달 후에는 거의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아침이 덜 두려워요.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라고 하더군요. 지금 아내는 3년째 이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여행을 가거나 바쁜 일이 있어서 루틴이 깨지면 다시 불편해하지만 평상시에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당신이 의사라서 다행이야.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줘서. 라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어려운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아내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확인한 이 변화가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억을 깨워주는 것뿐입니다. 해시태그 결론. 60년 동안 소아기내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노인 변비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 변비는 따뜻함과 윤활, 그리고 리듬의 조합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입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데운 찐 고구마에 올리브유 한 작은술을 뿌려서 드시고 따뜻한 미역국이나 보리차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후에 화장실에 앉는 루틴을 만드시고 일어나기 전 1분 동안 침상에서 복부 마사지와 무릎 당기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이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구마의 야라핀 성분이 장을 윤활하고 올리브유가 변을 미끄럽게 만들며 따뜻한 국물이 위대장 반사를 활성화하고 규칙적인 루틴이 몸의 리듬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완치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학에는 절대란 없거든요. 다만 수많은 환자분들과 제 가족, 그리고 저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꾸준한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혈변이나 체중 감소, 야간 복통 같은 경고 증상이 있으시거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85년을 살아오면서 60년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뿐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기대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은 기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몸의 리듬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한 달 정도 지나야 안정적인 패턴이 잡힙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시는 것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기본으로 하되 본인에게 맞는 양과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양을 조절하셔도 되고 올리브유 대신 다른 좋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따뜻함과 윤활, 그리고 규칙적인 리듬이라는 큰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그런 실천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